Scholars and Personages of National Intelligence Cube 3 로버트 맨델 지도자의 심리적 영향이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신념, 체계, 지각력 이런 것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본 것이다. 맨델은 국가 안보는 국가 정부의 책임으로서 국가 및 시민의 핵심적 가치가 대내외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안정도 추구하는 것이 국가 안보이다. 국가 정보는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자 투입 변수라고 했다. 근데 이에 대해 문정인 교수는 국가 정보란 수집, 분석, 평가, 예측이라는 복합적 관점을 포함하는 국가 안보 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가 안보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즉, 맨델이 국가 정보를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자 투입 변수라고 하면서 그 독립적인 성격을 중시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문정인 교수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본 것이다. 로저 힐스만, 행동주의에 해당하는 학자가 되겠다. 행동주의는 판단 정보에 정보의 역량을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념인데 이에는 로저 힐스만과 헐닉 등이 있다. 힐스만은 정책 분석에 대한 기회 분석학파, 즉 캔델 분석학파, Opportunity Analysis School이라고 해서 가센, 허만 등과 함께 정책 결정자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그 실행 가능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 서는 학파이다. 이 정책 분석에 대한 기회 분석학파는 행동주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정보의 환류, 공생, 정책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중시하고 있다. 로이 가센, 방첩은 상대의 정보 활동을 규명하고 무력화시키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 규명하고 무력화하며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방첩이다. 방첩의 핵심은 수사, 즉 첩보 수집 이런 것이 아닌 분석에 있다 라고 했다. 그래서 위협 평가, threat assessment 이런 것을 중요시했고 정책 분석에 대한 기회 분석학파에 속해서 역시 이제 캔델 분석학파, 가슨, 로저 힐스만, 허만이 속하고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사용자와 분석 간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러한 밀접한 어떤 관계를 좀 요구한다는 뜻에서 기회 분석학파에 속하는 것이다. 월스테드 저서에 진주만 기습, 경고와 정책 결정, Pearl Harbor, Warning and Decision 이라는 저서가 있다. 진주만 기습, 경고와 정책 결정 이라는 이 글을 쓰면서 월스테드는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에 대한 경고 실패는 지금까지 예측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징후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목표에 대해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포착하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했다. 셔먼 켄트 전략정보 Strategic Intelligence 미국의 대외 정책을 위한 전략정보라는 저서가 있다.
OSS에 근무했으며 정보란 국가 정책 운용을 위한 지식, 조직, 활동이라고 했다. 다시 지식, 조직, 활동이 정보이다. 전략정보, 보안정보, 경찰, 기능정보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또한 국가와 국민, 개인의 보호에 대해서도 중시를 하고 있다. 정보를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분석 형태별 혹은 기능별 혹은 시계열별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이 기본정보는 Basic Descriptive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기본적이고 묘사적인 혹은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정보인 기본정보. 그 다음 현용정보는 Current Reportorial,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고할 만한 것, Reportorial. 그리고 판단정보는 Speculative Evaluative, 특정한 사안에 대해 Speculative, 평가를 한 Evaluative, 그런 정보를 판단정보라고 했다. 그래서 기본정보, Basic Descriptive, 현용정보, Current Reportorial, 그다음 판단정보, Speculative Evaluative. 전통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학자로 정보는 정책 결정을 안내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밀접하게 그러나 판단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이격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했다. 즉 판단의 객관성과 완전성을 상실할 정도로 밀접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유기적인 조화를 중시했다. 이러한 정보와 정책의 분리를 중시하는 전통주의적 입장은 켄트 외에도 대표적인 학자로 르웬탈도 있다. 켄트는 공개 정보를 중시했으며 비밀성이란 것은 정보의 본래적, 생리적 요소가 아니며 이는 부수적 차단 현상으로 보안과 지식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라고 했다. 또한 정보는 모든 형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측하는 일반 사회과학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콜비도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보활동을 보안정보활동 Security Intelligence와 적극적 정보활동 Positive Intelligence로 분류를 하고 방첩은 경찰 기능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정보 분야로 규정했다. 보안정보는 경찰이 갖고 있어야 할 지식이며 활동이라고 했으며 간첩 색출 활동이 가장 극적인 형태의 보안정보 활동이라고 했다. 비교할 개념으로 슐스키는 보안이란 것은 방첩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참고로 켄트는 정보활동을 보안정보활동 Security Intelligence와 적극적 정보활동 Positive Intelligence 이렇게 나눴는데 이 적극적 정보활동, 적극적이라는 개념의 상반적인 개념이 영어에서는 이제 positive에 대응되는 개념이 negative, 부정적인, 이것도 이제 소극적인 이런 개념도 있지만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pass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안정보 활동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사용한 이유가 이 passive라는 단어는 evade, 회피를 한다, 피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강한 느낌을 주는 어휘이기 때문에 아마도 passive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passive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보안, 의도적으로 보안, security 이 단어를 써서 적극적 정보활동과 보안정보활동, security intelligence and positive intelligence 이렇게 나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는 고차원적인 정보, 해외 정보, 긍정적 정보라고 했는데, 국가가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건설적인 지식과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관점에서 저차원 정보, 국내 정보, 명료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보는 제외했다. 국가 정보는 운용 정보를 초월한 전략 정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 즉 operational and tactical, 이러한 운용 정보가 아니라 좀 더 큰 개념의 전략 정보, strategy, 이런 정보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한 것이다. 저서의 제목도 전략 정보, strategic intelligence이다. 정책 분석에 대해 사회과학적 예측학파에 속하는데, 사실의 단순 서술을 넘어 이미 발생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해내고 이를 근거로 미래에 대한 예측 판단을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학파가 사회과학적 예측학파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CIA가 선호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와 비교해야 될 개념으로 기술학파가 있는데, 이것은 첩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전달한다는, 말 그대로 기술, 적어서 제출한다는, 풀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 이러한 기법은 소련의 정보기관이 선호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학파가 얘기하고 있는 이 전문가의 견해를 전달한다는 이런 개념은 기술정보분석, 테크인트, 기술정보에 대한 분석에 유용하다. 참고로 기술학파라고 했을 때 기술은 기록해서 풀어준다, 적어서 제출한다, 그런 개념에 좀 가까운 표현이고, 기술 정보 분석이라고 했을 때 기술은 테크놀로지 혹은 테크니션, 이런 개념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인다. 정보 분석 6단계. 문제 제기, 가설 설정, 첩보 수집, 가설 평가, 가설 선택, 모니터링, 이렇게 6개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자,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첩보를 수집해서 그 세워두었던 가설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가설을 선택해 관련된 사실들과 계속해서 모니터링, 접근을 하는 것이다. 분석관의 소망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석관은 모두 알아야 하고 신뢰를 받아야 하며 선한 일을 위해 정책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켄트는 정보분석 9계명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적으로 엄밀해야 된다. 정보 판단은 사실과 신빙성 있는 제보에 근거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일관성과 신빙성에 기초하여 검토 및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수집, 첩보상의 불확실성이나 괴리를 명백히 해야 한다. 두 번째, 분석의 과정과 거기에서 파생된 결론을 명백히 기술하라. 설정 과정과 도출된 결론에 안주하지 말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들이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인가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불확실성이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높다면 대안적 결과들을 식별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 이들이 발생할 것인가를 규명해내라. 세 번째, 다른 정보 판단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관 자신의 전문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집착을 피하라. 정보 분석 과정에서 자신의 결함을 보강할 수 있는 조언을 모색하라. 그리고 다른 분석관들과 아주 강한 견해차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하라. 네 번째, 정보 판단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정보 분석에 대한 내부적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허용하라. 또한 CIA와 분석국 DI의 모든 견해를 대변하고 옹호하라. 개인적인 견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상부에서 요구할 때에만 제시하라. 다섯 번째, 언어 구사를 정확히 하라. 자신의 독특하거나 새로운 식견 또는 사실을
가급적 빠르게 전달하라. 활력 있는 구두 보고를 하고 가급적 짧은 문구를 사용하라. 지나친 세부 묘사를 피하고 기술 용어의 사용을 최소화하라. 분석국의 보고서 작성 지침을 항상 참고하라. 그리고 짧은 보고서가 언제나 낫다는 것을 유념하라. 6번째, 내부의 맹점을 대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라. 자신의 분석 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외부 연구와 전문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라. 자신의 분석과 관련된 언론 매체의 보도 경향에 주목하고 이들로부터 얻을 것이 있는가를 고찰하라. 핵심적 이슈에 관해 외부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라. 7번째, 분석적 과오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라. 정보 분석은 아주 풀기 어려운 과제들과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라. 과거의 정보 판단이나 해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성격은 어땠는가를 규명하라. 그리고 이전의 정보 분석 라인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정책 입안자에게 알려주고 그 사유와 함의를 설명하라. 8번째, 정책 입안자의 관심사항에 주목하라. 정책 입안자의 현안 문제에 적실성과 시의성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라. 자신의 정보 분석이 정책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를 분명히 하라. 특히 정책 입안자가 위협을 다루고 결단을 내리는 동시에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라. 9번째, 분석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정책 선호도가 정보 분석의 성격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 대안을 요청할 때 가급적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를 비껴 나가라. 정부는 정책 선택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위험도를 감소시켜주고 그 실행에 있어서 이상적 기회를 식별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들을 도와주는 데 있지 그를 대신하여 정책을 선택해 주는 것은 아니다. 셔먼 켄트의 정보 분석 9계명, 지적으로 엄민해야 한다. 2번째, 분석의 과정과 거기에서 파생된 결론을 명백히 기술하라. 다른 정보 판단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판단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져야 한다. 언어 구사를 정확히 하라. 내부의 맹점을 대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활용하라. 분석적 과오를 인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워라. 정책 입안자의 관심사항에 주목하라. 분석관 자신의 정책 의제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다음, 스탠포드 토마스 국가정보연구 접근 방법 4가지. 역전기구정, 역사적 전기적, historical biographical approach.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 이것은 회고록이나 정부 문서를 활용하는 것이고, 2번째, 기능적 접근 방법, functional approach. 정부 활동이나 생산 과정에 초점을 두는 방법인데, 추상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다. 기능적 접근 방법. 3번째, 구조적 접근 방법, structural approach. 이거는 정보, 기구, 그 조직과 문화에 대해 접근해 보는 방법이고, 정치적 접근 방법, political approach. 정보와 정책 간의 관계, 정치적 의미를 이렇게 평가하고 분석해 보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다. 자, 역사적, 전기적, historical and biographical, 기능적, functional, 구조적, structural, 정치적, political. 손자병법을 저술했다. The Art of War. 용간평. 지기는 비교적 용이하나 지피는 비용을 물쓰듯 해도 좋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상대방을 아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 비용을 물쓰듯 해도 좋다. 고 명군 현장. 고로 명석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이 소위 동의 승인 기동을 하여 적에게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성공 중자 남보다 출중한 성공을 이루는 까닭은 선지야 적의 실정을 먼저 알기 때문이다. 선지자 적의 실정을 먼저 안다는 것은 불과 귀신에 의지하여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과 상어사 옛 사례의 상황을 파악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불과 어떤 법칙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취어인 필이 사람에게서 얻는 것이다. 지정자야 필이 사람에게서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이다. 고로 용간, 유오 용간에는 5가지가 있는데 유향간, 유내간, 유반간, 유사간, 유생간,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있다. 비성지 불능용간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으면 간첩을 이용할 수가 없고 비인의 불능사간 인의가 없으면 간첩을 부릴 수가 없으며 비미묘 불능 득간 지실 미세한 틈에서도 적의 허실을 파악할 수 있는 교묘한 능력이 없다면 간첩을 이용하여 시료를 거둘 수가 없다. 군지 소역 격 적군을 공격하고자 욕심이 생긴다면 성지 소역 공 적의 성을 공격하려는 욕망이 생긴다면 인지 소 욕살 적군을 살해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필 선지 기수장 필이 우선적으로 그 수비하는 장소와 좌우 알자 문자 사인지 성명 좌우에서 보좌하는 측근과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자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등의 성명을 먼저 알아야 하며 오간, 필, 색, 지지 아군의 간첩에게 필히 탐색해 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령을 한다. 시, 지지 반간으로 인하여 적의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고, 향간, 내간, 가드, 이사야 향간, 내간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시, 지지 반간으로 인하여 적의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고, 사간, 위광, 가사, 고적 사간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광고하게 하여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시, 지지 반간으로 인하여 적의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고, 생간, 가사, 여기 생간을 기약한 대로 부릴 수가 있다. 은지, 흥야 옛날에 은나라가 흥할 때 이지, 제하 반간으로서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고 주지, 흥야 주나라가 흥할 때 제은 여아가 은나라에 있었다. 모공편 적에 관한 전술을 알아내는 것, 즉 정보활동이 적을 직접 공격해서 패배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인데 시, 고, 백전, 백승 이런 고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비선지, 선자야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다. 부전이 구린 지병 전쟁하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선지, 선자야 최선 중의 최선이다. 고, 상병, 벌목
고로 최상의 병법은 적의 책모를 벌하여 적의 의도를 봉쇄하는 것이다. 기, 차, 벌교 그 차선은 적의 외교를 봉쇄하는 것이다. 기, 차, 벌병 그 다음의 차선은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여 봉쇄하는 것이다. 기, 하, 공성 그 아래에 있는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고 하여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부, 지, 삼군지사 군주가 삼군의 사정을 모르고 이, 동, 삼군 지정자 군대의 행정에 간섭을 하게 되면 즉 군사 혹의 즉시 군사들의 의혹을 살 것이다. 부, 지, 삼군 지관 군주가 군대의 사정을 모르고 이, 동, 삼군 지임 군대의 임무에 간섭을 하면 즉 군사의 즉시 군사들의 의심을 살 것이다. 고, 왈, 지피, 지기, 백전, 불태 고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질 않다. 부, 지피, 이, 지기, 일승, 일구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고 있다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부, 지피, 부지, 기, 매전, 필퇴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필히 위태로워진다. Thomas Finger, 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served as the Deputy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for Analysis and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until December 2008.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이고 어떤 분석과 관련된 국가정보 어떤 기구의 부회장을 역임했고 2008년 12월 달까지는 국가정보위원회 의장으로 있었다. 자, 토마스 핑거 분석관이 정보 보고서에 밝혀야 할 요건 8가지가 나오는데 정보 수요자에게 주는 정보 보고서에 따라 정책 집행과 그 집행의 효율성이 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점에 대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밝혀야 한다. 입수 가능한 첩보의 질과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한다. 어떤 가정을 가지고 정보의 미비점을 연결했는지 밝혀야 한다.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제시한 증거와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다시 자, 토마스 핑거의 분석관이 정보 보고서 그러니까 보고서 안에서 이제 밝혀야 할 요건 보고서에서 밝혀야 할 요건 정보 수요자에게 주는 정보 보고서에 따라 정책 집행과 집행의 효율성이 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문제점에 대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밝혀야 하며 입수 가능한 첩보의 질과 양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야 하며 어떤 가정을 가지고 정보의 미비점을 연결했는지 밝혀야 하며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밝혀야 하고 제시한 증거와 판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하고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밝혀야 된다. 자, 분석관이 정보보고서에 밝혀야 할 요건. 월터 라쿠아 정보 판단에 분석관의 자질이 결정적이라고 했다. 정보 실패의 극복을 위해 분석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 실패를 이야기하는 기습의 종류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군사적, 정치적, 경제과학 기술적. 군사적 기습, 그 다음에 정치적 기습, 그다음에 경제과학 기술적 기습. 이제 이와 비교할 개념으로 루엔탈의 정보기관의 최우선 임무는 기습 대비다 라고 한 점과 슐스키의 정보 실패란 기본적으로 상황 오판이라고 말했던 점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 워싱턴 플랫 정보 전략이라는 글이 있다. 전시의 전투정보 가치는 6일이 경과하면 절반으로 감소하고 도로, 교량 등과 같은 지리적 정보의 가치는 약 6년이 경과하면 절반으로 감소하며 인구, 교육제도, 과학기술 정책 등 국가 능력에 관한 기본 정보의 가치는 1년에 약 20% 정도씩 감소한다 라고 했다. 이것은 정보가 갖는 그 적시성을 중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다. 다시 자, 워싱턴 플랫 정보 전략이란 글에서 전시의 전투정보 가치는 6일 경과하면 절반으로 감소하고 도로, 교량 등과 같은 지리적 기본 정보 가치는 약 6년이 경과하면 절반으로 감소하며 인구, 교육제도, 과학기술 정책 등 국가 능력에 관한 기본 정보의 가치는 1년에 약 20% 정도씩 감소한다 라고 했다. 와크 국가정보연구 접근방법 8가지. 이것은 토마스가 먼저 제시를 했던 4가지 접근방법, 역사적, 전기적, 기능적, 구조적, 정치적 접근방법을 세분화한 것이다. 토역전기구전. 와크 문역개방공기저대. 자, 문헌조사연구, 역사학적 연구, 개념화 연구, 방법론적 연구, 공공정책적 연구, 기본권 연구, 저널리즘적 연구, 대중문화적 연구. 여기서 개념화 연구는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한 정보 생산 과정, 모델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이제 개념화 연구가 되겠다. 요 개념화 연구와 관련해서 셔먼 켄트는 이 전략정보라는 글에서 정보의 주요 기능을 수집, 정보 판단, 정책의 투입이라고 이렇게 구분했다. 이런 방법 자체가 이제 개념화적인 연구 방법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제 켄트는 이제 수집, 그 다음에 정보 판단, 정책의 투입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보의 주요 기능을 나누는데, 여기에 더해서 비밀 공작도 이제 몇몇 학자들이 포함시키게 됐다. 보통은 비밀 공작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적 연구. 이것은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그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여 사례에 적용을 하고 그리하여 검증을 해보는 그런 방법이 이제 방법론적 연구가 되겠다. 다시 방법론적 연구는 사회과학적 이론으로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여 사례에 적용을 해서 검증을 해보는 연구가 방법론적 연구가 되겠다. 그리고 공공정책적 연구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성 혹은 정보기구가 갖고 있는 어떤 책임성, 그리고 그 기구의 수장이 갖는 어떤 리더십, 그 다음에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효율성, 윤리성 이런 것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이제 공공정책적 연구가 되겠다. 기본권 연구는 도청이라든가 감청,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되겠다. 다시 와크의 국가정보연구 접근방법 8가지, 문헌조사, 역사학적, 개념화, 방법론적, 공공정책적, 기본권, 그다음에 저널리즘적 연구, 그다음에 대중문화.
이 중에서 문헌조사, 역사학적, 저널리즘적, 대중문화적 연구 이런 것들은 전통주의적, 그러니까 기술, 크래프트,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이고, 개념화, 방법론적 연구는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행태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국가 정보라는 이 학문을 기술, 크래프트라기보다는 과학, 사이언스, 그러니까 국가 정보학, 과학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의 개념화 그리고 방법론적 연구. 이 사실에 입각한 가치 중립적, 객관적 접근 방법이 되겠다. 윌리엄 컬비 전 CIA 국장으로 정보 요원은 많을 필요는 없고 소수 정예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전문성의 향상을 중시했다. 정보가 더 발전하여 과학적이고도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접근에 바탕을 두게 되면 정보는 비밀에 덜 의존하게 되고 보다 공개화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셔먼 켄트와 같은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윌머 캔델 정보 분석은 외교 정책을 포함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정보 분석의 중립성이란 있을 수가 없고 분석관은 정책 결정자에게 가급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선호도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이제 캔델 분석학파, Opportunity Analysis School이 되는데, 기회 분석학파라고 하고, 이에 해당하는 이제 학자들이 이제 갓슨, 로즈 헬스만, 허만 등이 있고, 여기서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사용자와 정보 분석관 그 사이가 소원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고, 캔델은 또한 정보가 국가 이슈에 관해 경고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있었다. 그리고 참고적인 이제 비교하는 개념으로 리차드 배츠의 말이 있는데, 리차드 배츠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국가정보 판단서 혹은 국가정보 판단을 만들 때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리차드 배츠는 포괄적, 창의적 국가정보 판단서의 작성 시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